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에 오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지만 유학을 하시면서 코어워크 퍼밋을 받고 오시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단점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워홀로 오시는 방법. 많은 분들이 이제 캐나다를 유학이든 이민이든 생각을 하실 때 워홀이라는 거를 한 번쯤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일단 장점은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비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로 오실 때에는 캐나다를 입국하시면서 워크퍼밋을 받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워크퍼밋으로 일하신 거는 캐나다 일경력으로 인정을 받으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느냐? 아쉽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으로 30세까지예요. 그래서 만으로 31살이다? 아쉽지만 워홀은 이제 선택이 아닌 거예요. 또 운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만으로 30 이하라고 무조건 되느냐? 아니에요. 뽑혀야만 오실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뽑히셔도 기간이 딱 1년이에요.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에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민을 하실 때 흔히들 CEC 조건으로 맞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캐나다에서 업무 경력을 1년을 쌓고 조건을 맞추시는 건데, 워홀은 딱 1년이란 말이에요. 즉 발급일부터 만기일까지 일을 하셔야 1년 경력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워크펌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워홀만으로 나는 캐나다 이민까지 다 할 거야 라고 계획을 하시면 상당한 어려움에 이제 처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워홀로 오셔서 유리한 거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일경력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구직 활동을 자유롭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간적인 단점 때문에 워홀만으로 무조건 이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단추를 끼고 하나씩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워홀 안에 무조건 이민 불가능하냐?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또 아니에요. 방법은 찾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워홀 1년 안에 나는 이민까지 다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워홀로 오시면은 이제 이 기간 안에 1년 안에 일하시면서, 즉 고용주를 찾으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뭐로 가느냐? 이제 PNP 주정부 이민을 하실 수 있는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디딤돌처럼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BC주다 그러면 BC PNP를 하실 때 BC PNP도 이제 그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워홀로 오시는 분들이 또 쉽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숙련직이에요. 만약에 한국에서 식당 같은 곳에서 서버나 웨이트리스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혹은 호텔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BC주에 오셨을 때 이 비숙련직 이민을 하시려면 워크퍼밋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비숙련직을 하기 위해서 LMI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홀로 오시면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PNP를 하실 때 비숙련직은 BC 같은 경우에 9개월을 먼저 일을 하셔야 되는데 1년이니까 빨리 고용주를 찾으시면 9개월 경력 쌓고 아직 몇 달 남은 상태에서 주정부 승인을 받으시면 그걸로 워크퍼밋이 연장이 되는데 또 요즘에는 아쉽게도 이 PNP 커트라인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여전히 현실은 1년 경력을 채워야 추가 점수 10점이 만들어지는데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BC주 말고 다른 주는 어떠냐? 주마다 또 다 제도는 다른데요. 또 워홀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 사스카추안이에요. SIMP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일을 하시면 주정부 진행이 가능하세요. 즉 1년 동안 받았으니까 만약에 입국하셔서 밴쿠버 오셨더니 혹은 토론토 오셨더니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사스카추안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다행히도 고용주를 잘 만나셔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SIMP로 주정부 이민을 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에요.
또 다른 방법 이제 많이 하시는 게 LMIA라는 거. 이거는 사실 지원자분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 고용주가 서비스 캐나다를 상대로 받는 거예요. 서비스 캐나다를 상대로 내가 시민권 영주권자를 이제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부득이 외국인 신분인 이 사람을 내가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허락을 받는 거고요. 그 허가가 승인이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지원자분은 워크퍼밋을 받으시는데, 워홀로 오셔서 이제 구직 활동 잘 하셔가지고 일도 시작하셨어요. 그랬는데 고용주분께서 상당히 많이 협조적이고 도와주시고, 또 지원자분께서도 학력이라든지 기타 한국에서의 경력, 또 영어 점수 이런 걸 다 봤을 때 LMIA를 통해서 워크퍼밋을 이제 요걸로 워크퍼밋을 연장을 받으시면 만약에 내가 이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혹은 이렇게 워크퍼밋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주정부이민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신분을 연장해 가면서 이민에 유리한 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처음에는 이제 워홀로 오셨지만 끝나갈 무렵에 유학을 하시는 분들도 또 가끔 계세요.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길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유학 중에는 IELTS 아카데믹이 6.5가 나와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가시면 이제 또 졸업 후에 3년짜리 최대 3년까지 가능한 워크퍼밋도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길이 열리지만, 아쉽게도 어떤 이유로든 내가 IELTS 아카데믹 6.5를 받는 거는 힘드세요. 또 워홀로 오시려다 보니 나이가 예를 들면 32살이래요. 그럼 이제 워홀은 아쉽지만 보기에 없어진 거거든요. 그때 고민하실 수 있는 게 사립학교, 요거는 이제 사립이에요. 사립학교로 유학을 하시면서 코어 워크퍼밋을 받으시는 거예요. 입학 절차는 비교적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수월합니다. 이제 학교마다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있지만, 공립학교는 보통은 IELTS 아카데믹으로 오버롤 6.5의 4과목 중에 모든 과목이 6.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6.0도 있고, 또 전공에 따라서는 5.5 혹은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공립은 IELTS 아카데미 6.5를 받으셔야 되지만, 사립학교는 비교적 입학 절차가 간소해요. 또 나이 상관 없습니다. 내가 뭐 35살이다 상관없으세요. 공부하시겠다는 마음이 있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 실력이 되시면 사립학교 입학은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고요. 이제 기간은 스스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사립학교 과정, 코업 과정 알아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4 더하기 4, 5 더하기 5, 6 더하기 6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게 뭐 산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6 더하기 6이다. 그러면은 앞에가 이제 클래스룸에서 교실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6개월.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이후에 이 과정과 연관된 실습을 하는 과정이 6개월. 그래서 전체는 1년인 과정이 이제 되는 거고요. 또 학교에 따라 과정에 따라 4개월 공부하고 4개월 일을 하시는 8개월 과정도 있고요. 아예 1년을 학교를 다니시고 코어 워크퍼밋을 1년을 받는 2년짜리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홀에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학교를 다니셔야 되니까 유학생 학비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워홀에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실 때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세모예요. 무슨 뜻이냐?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연방정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즉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 코업 과정은 일로 인정을 안 하고요. BC PNP, 아까 말씀드린 BC 주정부 이민 같은 경우에는 코업 과정이면서 만약에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셨다라면은 그 기간만큼은 일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세모 표시를 한 건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유학 말씀드릴 때 공립학교 IELTS 아카데미 6.5를 받고 공립학교를 가시면 최대 3년, 즉 1년을 공부하셨으면 1년, 2년을 공부하셨으면 졸업 후 2년이 나올 수 있는 2년을 공부하셨으면 3년까지 받으실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 자격을 이제
오픈 워크 퍼밋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사립학교는 아쉽게도 졸업 후에 요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 퍼밋이 안 나와요. 즉 워홀은 1년 끝나면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일단 신분 연장의 길을 스스로 찾으셔야 되는 거고, 사립학교는 졸업하시기 전에 어떻게 내가 신분 연장을 할 것인가 또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혹은 뭐 캐나다 오시기 전에 경력을 갖고 계시고 영어 점수 갖고 계시고 뭐 어떤 이유로든 주정부 이민 하실 수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졸업하시기 바로 전에 고용주를 일단 찾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습을 하시니까. 그 실습 과정 중에 고용주 잘 찾으셔서 LMIA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딱 세 가지예요. 먼저 하나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이 길이 옳은 방법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조건 뭐 친구가 워홀 가니까 나도 워홀 가야지. 뭐 친구가 뭐 요즘에 캐나다 갈 때 코업으로 해서 EC 보육교사 이거 과정하면은 뭐 이민이 쉽대 하면서 나도 이거 해야지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비교를 하시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워홀로 오시든 사립학교 코업 과정으로 오시든 이민까지 생각을 하실 때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정말 잘 풀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워홀로 오셔가지고 SIMP로 이민을 하신대요. 물론 SIMP 안에서도 또 여러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6개월 딱 일을 하시고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아닌 일반 PNP를 만약에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방 기간만 지금 1년 반이 걸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캐나다 정부는 1년 반이 걸린다고 하는데, 오늘자로 실제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4개월 사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이 또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캐나다 정부는 지금 18개월에서 19개월 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워홀은 이제 딱 1년 받고 오시지만 현실은 내가 영주권이라는 걸 손에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죄송해요. 코업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국에서 상담 받으시거나 혹은 이제 스스로 많이 알아보셨을 때 마치 내가 이것만 공부해 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고용주만 찾으면 이민이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맞아요. 코업 오셔서 고용주 찾으시고 잘하면 이민하실 수 있어요. 요 토막토막만 보면 맞는데, 요게 이제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자, 졸업 후에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 퍼밋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LMIA, 얘를 피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주가 나는 LMIA 이거 하기 싫어 하는 순간 아쉽지만 그 고용주하고는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랴부랴 새로운 고용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또 LMIA까지 나왔대요. LMIA가 받고 워크퍼밋 연장까지 하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민이 되느냐? 아니에요. 영어 점수도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어 점수가 부족하면 LMIA 2번 하셔야 될 수도 있고 3번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기준으로는 어쨌든 LMIA가 승인이 나면 워크퍼밋을 또 연장하실 수 있지만, 바로 지난 정권 때에는 잠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었느냐? 워크퍼밋으로 4년만 계실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비싼 돈 들여서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졸업 후에 간신히 LMIA까지 받았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관계로 혹은 뭐 다른 어떤 이유로든 이민이 안 됐던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또 이 제도라는 게 늘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준비해서 뭐 내년에 워홀 가야지 혹은 내년에 코업 과정 해야지, 그러고 나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민이 되겠지라고 지금 예상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제도가 늘 바뀌는데 막상 캐나다에 오셨을 시점에는 뭐가 어떻게 바뀔지, 혹은 내가
캐나다에 오셔서 공부까지 한 이후에 뭐가 어떻게 바뀔지는 확신할 수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워홀로 오시든 사립학교 코업으로 오시든 쉽게 이민이 될 거야 라고 무조건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순간에 맞춰서 제도의 변화에 맞춰서 내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해야만, 제도에 맞게끔 맞춰가야만 이민이 되실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캐나다에 계속 계신다라는 거는 캐나다 안에서 신분 연장이 계속 되신다는 뜻이에요. 워홀 아까 딱 1년이라 그랬고요. 코업 졸업하시면 포스트 그레이주에이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어느 걸로 오시든 간에 내가 끝날 무렵에는 신분 연장을 어떤 길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캐나다를 오시면 뭐 아쉽게도 막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나 함부로 제가 희망만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조금은 냉정하게, 조금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려드려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쉽게도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오셔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는 해봤는데 이게 사실 뭐 100% 다도 아니에요. 이 안에는 또 수많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일단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